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언제나 이 음악과 함께 원래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를 시작하는데요. 자, 이 음악을 들으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인데요. 오늘도 제가 항상 든든하게 생각하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 광고 목소리에서 이슈를 콕콕 할 때 첫 번째 콕을 담당하고 있는 그렇죠. 하얀색 옷이 잘 어울리는 남자 이우영. 무슨 색깔이든 잘 어울려. 왜 갑자기 속이 이렇게 안 좋지? 네. 근데요. 그 방송을 저는 꽤 오래 했는데 이게 제일 힘들 때 도와주시는 분들이 제일 고마워요. 진짜로. 오늘 사실 김재원 전 의원께서도 저희가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흔쾌히 응해 주셔가지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저희가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희가 정말 어떻게 이 감사를 표해야 될지 이런 생각을 이게 방송에서 우리가 흔히 빵꾸대요다 그러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굉장히 저희가 사실 오늘 저는요? 때우는 게 아니지. 이거 원래 이 시간이 있잖아. 네. 원래 오늘 모실 두 분의 국회의원이 전부 오늘 이 국회 본회의 저것 때문에 이게 참 그렇게 돼가지고 그랬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참 여러분들의 덕으로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나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죠.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 말게. 네. 공개와 같은 존재. 네. 야, 오늘 막가네 그냥. 와, 우리 공개와 같은 이유영 아나운서. 여러분 저희 방송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우물정보구사호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의견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공개와 같은 아나운서 이유영 아나운서와 어떤 얘기부터 얘기를 해보죠? 네, 일단 호우 대비 농업 분야 피해 예방 관련 소식. 호우? 네. 나 우산 없는데. 네, 재난 문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전국이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조금 전 오후 5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우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하우스 고정근 설치 및 보강, 과수 지주시설 고정, 노후화된 축사지주 보강, 주변 배수로 정비, 약재 사전 살포 등으로 미리 대비하시고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시에는 농작업 등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호우 대비는 진짜 과하다 싶다 할 정도로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일부 반지하 주택에서는 집값 때문에 이 차수벽 설치 같은 거를 꺼려한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 안심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일까지 아마 좀 비가 많이 오는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비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를 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더군다나 이 뒤숭숭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좀 확실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부터 할 거예요? 네, 소폭 개각 관련 소식부터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소폭 개각을 단행을 했습니다. 일단 신임 방통위원장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금융위원장으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환경부 장관으로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을 각각 지명을 했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지난 2일에 사퇴를 했죠. 이틀 만인 오늘 이 전 MBC 사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의결을 추진하자 사퇴를 했고요. 이진숙 내정자 오늘 내정된 후 인사말을 통해서 앞서 사퇴한 두 방통위원장을 두고 정치적인 탄핵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을 담당하는 기관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자리를 떠난 분이다. 이 두 분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떤 불법적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이 탄핵소추안 추진을 두고는 현 정부가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탄핵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선의 보도 준칙을 무시한 보도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청담동 술자리 보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짜, 허위 기사들이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방송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이런 기사가 가능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또 방송이
지금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또 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방송은 언론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조만간 MBC, KBS, EBS 등 공영방송사 이사 임기가 끝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새 이사들을 선임해야 한다. 임기가 끝난 공영방송 이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빨리 방통위원회가 5명 상임 위원을 구성할 수 있게 민주당 목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나머지 2명을 추천을 해준다면 빠른 시일 안에 5명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다. 이 2인 체제는 민주당이 만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인사도 살펴보면 인사혁신처장의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 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의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 비서관을 각각 임명을 했고요. 이 외에도 농촌진흥청장에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산림청장에는 임상섭 산림청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김재홍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가 각각 임명이 됐습니다. 네, 오늘따라 발음이 어려운 이 인선들이 많았는데요. 근데요, 네. 진짜 이거 아나운서니까 이거 뭐 어렵지 않겠지. 정동영 전 장관 해보세요. 빠르게. 정동영 전 장관. 네. 네. 근데 난 이게 발음이 너무 꼬여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 네. 정 장관님 진짜 왜냐하면 정동영 이게 계속 이 유성음이 계속 되잖아요. 전도 유성음이에요. 니은이 들어가니까 장관도 이게 유성음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제일 힘들었어요. 지금은 물론 의원이시지만 저는 제 발음 연습을 아나운서 준비생 때 도와줬던 추신수 선수에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추신수 선수. 네. 그것도 그러네요. 하필 또 소속팀이 텍사스와 신시내티였어가지고 발음 연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소폭 개각을 단행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의 첫 발언에 대해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선 이 발언에 대해 문제적 발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 내정자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제가 볼 때에는 문제적 발언이라고 반발을 할 수도 있다라고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 내정자 같은 경우 이제 본인의 의견을 쭉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게 인사청문회, 인준청문회가 아니라 인사청문회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강성 발언을 하면 또 강의 대치가 분명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것이 인준청문회가 아니라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청문회가 개최만 된다면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권에서 나름대로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상당히 강대강의 대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맞는 얘기죠. 이사 임기가 끝나면은 그것을 놔둘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새롭게 임명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 얘기죠. 이거를 그대로 놔둔다는 사실 자체도 사실 직무를 방기 혹은 유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근데 저는 사실 좀 그래요. 지금 물론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강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쪽도 강성으로 나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강대강 대치가 이게 자주 등장을 하다 보면 보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좀 피곤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싸움 구경 좋아해요? 네? 싸움 구경 좋아해요? 이렇게 UFC 이런 격투기 보는 건 좋아하는데요. 말로 하는 거는 굉장히 피로해합니다. 자, 지금 피곤한 게 보세요. 이제 지금 방금 들은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일 국회 개원식을 불참하고 대통령도 불참을 요청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사실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필리버스터 이거 해가지고 왜 이걸 종료를 시키느냐 이렇게 오래 한 적이 없다.
글쎄, 전 그건 모르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뭐냐, 필리버스터라는 거 원래 무제한 토론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무제한, 제한이 없다는 건데 이렇게 오래 끈 적이 없다라는 그 기준이 원래 없어야 돼요. 무제한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으면 유제한이지 무제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 국민의힘은 분명히 반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 뭐 사실은 뭐 툭하면은 탄핵하고 단독으로 뭐 처리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거 근데 이게 너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지금은 탄핵당해 누구 탄핵 소추 누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다. 그러면은 별로 국민들이 신경을 안 써요. 또 그런가 또 그랬나 보다. 거의 이제 탄핵이 일상화된 기분이에요.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예? 이거는 그런데 이제 이런 극한 싸움이 방통위에서도 계속 똑같이 연장이 되고 있어가지고 아유 좀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하죠. 네. 자, 다음 소식은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약 스포일러를 해주신 진짜 그렇게 됐네. 네, 최상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 소식. 뭐 영화가 아니니까. 네. 왜 그거 너무 뻔한 거거든요, 이거는. 네. 시간 순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단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첫 주자로 연단에 올라서 필리버스터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무려 4시간 18분 동안 단상을 지키면서 토론을 이어갔고요.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셀프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최상병 연결식에 민주당 의원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이 언급되자 태도를 바꿔서 젊은 군인의 고귀한 순직을 선동의 재물로 오염시켰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발언 중에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이렇게 언쟁을 하는 모습이 비춰지기도 했고요. 유 의원 다음으로는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46분간 특검 법안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의 두 번째 주자로는 대통령실 출신의 초선 주진우 의원이 나섰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 송석준 의원, 곽규택 의원 등 이렇게 반대 토론에 나설 예정이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야권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 민주당 서영교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 등이 나설 예정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함께 정확히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함께 본회의장 앞에서 로텐더홀에서 밤샘 연좌 농성을 벌였는데요. 자, 오늘까지 이틀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필리버스터 이틀째 이어졌는데 조금 전에 오늘 오후에 전해진 소식이었죠. 필리버스터가 결국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료가 되는 것을 또 둘러싸고 여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둘러싸고 강력 반발을 했고요. 결국 퇴장을 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추경호 의원은 내일 국회 개원식에 불참을 선언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대통령의 불참도 요청하겠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화제가 됐던 것은 바로 이 필리버스터 도중 포착된 여당 의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조는 모습이 비춰진 건데요. 조는 게 아니고 자는 거였어요. 네. 자, 조는 거와 자는 거는 다르죠. 네. 예. 근데 또 이 첫 번째 토론에 나섰던 유상범 의원이 자신의 발언이 길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본인은 성인용 기저귀까지 찬 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더 또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최수진 의원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우리의 당의 진심을 호소하는 자리에서 너무 피곤해서 졸았다. 그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게 하필 또 이 자는 모습, 조는 모습이 유튜브로 생중계되기도 했고 같은 당의 김민전 의원 역시 눈을 감고 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오늘 이 YTN 라디오에 나와서 직접 사과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국민의힘 전현직 수석 대변인입니다. 같은 당의 의원들이 조는 장면을 잇따라 포착이 되면서 진정성을 스스로 깎아먹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도 옆으로 다가가 깨우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이에 대해 이제 야권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던 미국 대선 관련 소식에서도 바이든이 이제 거의 졸 뻔했다 본인 스스로 이야기한 것이 좀 부정적인 역풍 불었잖아요. 네, 그만큼 이 여야 모두에게 지적을 받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버스터는 종료됐고요. 이제 특검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소식 뉴스인부터. 제가 한 가지 좀 지적할 게 있어요. 이 의원들이 졸았거나 잤거나 뭐 어쨌든 죄송하다 그러고 사과드린다 뭐 이런 얘기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얘기 한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는 모습을 국민들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막 투쟁을 한다 그러고 뭐 하고 한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는 모습과 이걸 오버래핑 시키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할지가 전 되게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절박하거나 정말 이러면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죠. 긴장을 하게 돼서 정말 온몸을 전력을 다해서 투쟁하겠다. 근데 전력을 다해서 투쟁하는데 잠이 옵니까? 예?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아유 뭐 절박감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줄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개인적으로 피곤하다. 그 개인적으로 피곤하면 집에 가서 자든지.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는 굉장히 국민의힘 자체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왜 요새 그 잘 아시잖아요. 국회의원들 뭐 이 뭐죠? 휴대폰 보다가 그거 네, 사진 그렇죠. 찍혀가 휴대폰도 사진 찍히는데 거기서 자면은 그게 안 찍힐 줄 알았나? 저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저 사람들 다 내보내라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다는 보도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진짜 좀 아니에요. 그리고 절박감을 지금 200%더 부풀려서 호소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더군다나 이 사람들 나는 이 최수진 의원 이분이 이게 초선인가요? 내가 알기로는 초선 같은데 김민전 의원은 초선 맞고 근데 이 초선 의원들 가뜩이나 지금 국민의힘 초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두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뭐 우리가 잘 모르는 다른 초선 같은 경우에는 뭐 당직자가 전화를 했더니 뭐 보좌관한테 앞으로는 연락을 하라고 그랬다는 이런 권위주의적 모습이라든지 이거 가뜩이나 말들이 많은데 더군다나 이 두 의원이 지금 자는 모습까지 됐으니까 참 정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근데 좀 긴장을 하시고 지금 상황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 긴장감을 가지시고 좀 위기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네. 사실 뭐 여야를 떠나서 조는 모습이나 휴대전화 만지는 모습은 자주 비춰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야당이 졸았다. 야당이 잤다. 그러면 그 문제가 달라요. 왜? 자신들은 어차피 뭐 여유가 만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근데 이쪽은 그런 거대 야당에 맞서가지고 싸워야 되는 입장인데 참 안타깝죠. 예. 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사고 관련 소식입니다. 사고 사망자 9명의 발인이 오늘 오전에 잇따라 엄수가 됐습니다. 새벽 5시 20분부터 이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이번 사고로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박모 씨와 이모 씨 등 시중은행 동료 3명의 발인이 차례로 진행이 됐고 함께 변을 당한 이모 씨의 발인식도 오전 10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발인식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또 이 고인 4명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저녁을 먹고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같은 사고로 사망한 양모 씨 등 서울 대형병원 용역업체 동료 3명의 발인식도 열렸고요. 서울시청 세무과 직원이었던 윤모 씨의 발인식은 오전 6시 서대문구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엄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사고로 변을 당한 분들의 발인식이 오늘 이뤄졌는데요. 좀 눈살을 찌푸리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시청역 참사 희생자를 주스에 빗대서 조롱하는 편지를 추모 현장에 남긴 작성자를 이제 경찰이 그래요? 내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휴. 네, 이 글은 사고 발생 사흘 후인 3일부터 잇따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2차 가해 논란이 거세게 지금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편 이 교통사고 가해자 차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어제 기각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라면서 영장을 기각했다라고 합니다.
자, 비통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소식이었죠.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도 필요해 보이고요. 웹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2차 가해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엄벌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겪게 됩니다. 뭐 그거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의 어떤 그 토마토 주스에 비유를 한다 이런 식의 이거는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라는 그 표현이 맞지가 않죠.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건 다양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상함이 아니라 정상 범죄에서 한참 벗어난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어떻게 정말 누구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이거를 조롱을 했다? 야, 정말 이거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겠네요. 이거는 사자 명예훼손. 여러분 그거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사자 명예훼손은 처벌의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자 명예훼손으로 지금 아마 경찰청 관계자도 사자 명예훼손죄 그리고 이게 또 다른 것보다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이것도 굉장히 다른 명예훼손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거는 사실은 철저히 파헤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다 좀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죠. 근데 이게 구속영장이 아니라 체포영장이죠. 체포영장이 기각이 된 거고 구속영장은 아직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아마도 아까 말씀했지만 가해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3, 4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궁금해요. 어제 SBS가 단독으로 보도한 그거 봤어요, 영상? 그게 뭐냐면 조선호텔에서 나와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블랙박스 뒤에서 찍힌 영상을 가지고 쭉 한 건데 그때 그게 특이한 게 뭐냐면 최소한도 그 가드레일 들이받으면서 그 무고한 시민을 덮치기 전까지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SBS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영상. 그렇기 때문에 어제 경찰은 뭐냐면 보조 브레이크 등만 사실 안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SBS에서 보도한 그거를 보면 브레이크 등이 근데 이제 문제는 들이받았을 때 그때 반짝반짝하는 게 나와요. 이게 브레이크 등 때문에 반짝거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반짝거리는지 그거는 확인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브레이크 등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다르다, 틀리다 표현을 많이 헷갈려서 사용하시는데 이런 2차 가해는 엄연히 틀렸다라고 틀린 거죠. 엄청 틀린 거죠. 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요일제 공휴일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서 쉬게 하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제 기획재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일제 공휴일이 뭐냐? 특정 날짜를 중심으로 지정해 운영되고 있는 현재 법정 공휴일을 무슨 월, 몇 번째, 무슨 요일 등과 같은 이렇게 요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드리자면 이제 다음 달에 있을 8월 광복절이 목요일인데 그 8월 15일로 정해두지 않고 8월 셋째 주 금요일 이렇게 정해서 금, 토, 일 연이어 쉬게 한다라는 건데요. 외국의 사례를 본다면 미국의 월요일 공휴법이 있고 또 일본의 경우에도 해피 먼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도입의 근거에 대해서 내수 활성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2016년에도 이 관련해서 도입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내수 활성화가 이제 도입의 주요 근거였고요. 하지만 특정 요일로 지정을 하면 기념일 제정의 의미가 반감이 되고 국민 정서상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라는 반론이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공휴일들의 경우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는 게 우선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도입을 계획했다 철회한 정책을
별다른 대안 없이 또다시 들고 나온 것 아니냐라고 해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휴일을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요.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인데 크리스마스를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 화요일 세상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부처님 오신 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광복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날들을 중요한 날들 이러한 날들을 제외한 예를 들면 어린이날이라든지 뭐 추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죠 설날이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저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그러니까 뭐 전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아 그러네요. 제가 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광복절의 경우에는 이제 바꾸면 안 돼요. 국경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